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선택은 외교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 경제, 산업, 안보까지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현실. 먼저 현실부터 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 무역은 중국 의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 이 구조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세계가 그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맹에게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 협력을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한국이 더 이상 양쪽 모두와 잘 지내는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략 하나, 안보 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 첫 번째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안보는 미국 중심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고 미국의 군사력은 한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은 동맹국에게 군사 협력과 전략 자산 공유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은 경제 동맹 개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와 첨단 산업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 협력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 둘, 경제는 분산 전략이 핵심. 하지만 한국이 미국 중심으로만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은 한국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해법은 선택이 아니라 분산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산기지 다변화, 공급망 국가 확대, 동남아 인도 중동 시장 확대,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전략 셋, 자원 기술 자립 경쟁. 앞으로 가장 치열해질 경쟁은 자원과 기술입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배터리 원료, 히토류, 에너지 자원, 이 분야에서 국가 단위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기술 경쟁력으로 자원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 실제로 한국은 반도체 설계, 배터리 기술, 조선 방산 산업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앞으로 한국의 외교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한국의 균형 외교는 살아남을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균형 외교 전략은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균형 외교는 중립이 아니라 선택적 협력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다변화하고 기술은 독자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중경국이 아니라 공급망 핵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강대국 경쟁 속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이후 가장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외교 방향이 아니라 국가 미래 산업과 안보 구조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은 어떤 균형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